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멋진 모습이 된 우리의 전통시장. 아케이드, 도로 정비, 간판 시설까지 대형마트 부럽지 않은 외관을 갖추었는데요. 하지만 시설만 정비되었을 뿐 상인들의 의식은 제자리. 안타까운 현실이죠. 장사하는 태도, 손님한테 접하는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상인들의 변화가 필요한 때. 그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뭉치면 팔린다, 팔고 싶으면 뭉친다는 신념으로 시장상인 협동조합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는 상인 여러분, 지금 장사하고 계신 전통시장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나요? 요즘처럼 유통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시장 가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내일을 기약하려면 협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들 하는데, 자생력을 키우고 자립 기반이 돼줄 시장협동조합, 그 필요성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쑥쑥, 재비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뭉치면 강해진다는 말처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상인 여러분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요샌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협동조합, 과연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전통시장 활성화 전문가 곽주환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사님과 함께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텐데요. 협동조합, 제가 자주 들어왔던 말이긴 한데요. 정확히 뭔지 좀 궁금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혼자 하지는 못하지만 네. 여럿이 함으로 인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 자체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이 협동조합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간단히 말해서 이 상인들 스스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협업하는 조직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또 어떤 협동조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들려주실 건가요? 첫 번째로 협동조합을 좀 이해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을 이제 사례와, 그 다음에 우리 전통시장의 협동조합들을 어떤 실천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과연 어떻게 협동조합을 운영해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강의로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전문가 곽주환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통시장 상인 조직의 변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시장은 시장을 친목 정도 수준에서의 모임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시장을 경영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시장을 어떻게 경영할 건지라는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는 경영이라는 틀에서 접근한다면 많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변화의 핵심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정부가 협동조합을 변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현재 2012년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의 숫자는 약 1만 개 정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통시장은 이 중에 100여 개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 수준들도 대부분이 실질적인 경영 체계라기보다는 명목상에서 만든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협동조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협동조합이란 작게 생각한다면 서로가 작은 힘들을 모아서 공동의 협력 자체를 통해서 새로운, 혼자 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하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게 협동조합의 기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설립은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 자체는 서민경제에서 바라본다면 대기업의 많은 매출과 대기업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서민경제에서 온도효과는, 대기업의 온도효과는 우리 서민경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협동조합의 경쟁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새로운 요소를 보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5명 이상이 모인다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 내에서도 가정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친구들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상공인들이 동일업종끼리 만들어서 협업화된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는가요? 이렇듯이 협동조합은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가 작은 힘들이 모여서 우리가 공동이익을 추구하자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럼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이라는 어떤 생각한다면 생산이라는 부분과 구매라는 어떤 부분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생산의 어떤 선례를 이렇게 살펴본다면 영주에 있는 풍기협동조합을 인견협동조합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협동조합에서는 원단의 재료인 레이온의 어떤 실 자체를 처음부터 구매하는 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구매를 통함으로 인해서 가격의 코스트를 내려놨던 사례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구매를 통한 어떤 방법이겠죠. 이런 어떤 구매를 통해서 방법을 만들고 있고 상품을 만드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은 인근에 있는 산채라든지 이런 나물들을 각자가 가져온 나물들을 자기의 어떤 상품을 통해서 가져와서 브랜드를 만들고 때에 따른 포장지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기라는 약재를 막걸리에 결합시켜서 상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공동시설이라는 어떤 부분도 살펴본다면 공동이라는 부분 자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계림향토음식촌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초기 출범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에서는 초기에는 시장에 가보면 대부분들이 국밥집, 이렇게 많은 국밥집들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전기밥솥 1개, 가마솥 1개, 테이블 한 줄을 놓고 이분들은 자기 앞에 오는 고객들을 맞이해서 물건을 파는 게 기본적인 운영의 형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체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같이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규모 식당으로, 때에 따른 인접식당으로 이동해서 밥을 먹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통합형 식당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출발점을 하면서 가장 걸렸던 문제점은 어느 상인 A는 하루에 10만 원을 팔고 B는 15만 원을 팔고 C는 20만 원을 파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지금보다 더 많은 25만 원씩을 나눠드릴게요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만 원 가져가는 분은 5만 원을 얻었지만 15만 원 현재 매출을 올리는 분은 10만 원이 늘었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곳에서는 시행착오와 시작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설득과 설득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한번 해보지 라는 이야기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한 곳에서 부엌 주방을 만들고 나머지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홀을 만들었습니다. 주방에는 3분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서빙은 2분이 합니다. 이제는 2분이 남았습니다. 한 분은 계산대에서 돈을 받습니다. 한 분은 어디 갔을까요? 이분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는 휴무날입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조금 쉬울 수도 있고 조금 발전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와 있는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기본법상에서 만든 협동조합 1호점은 어디일까요? 전라북도에 있는 고산 미소시장에 있는 한우협동조합입니다. 이분들은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기 전날, 발표되기 전날 미리 협동조합 모든 준비를 가져서 전라북도에 신청서를 들고 새벽 6시에 대한민국 협동조합 1호점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9시 출근하는데도 불구하고 6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서 협동조합을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업의 자체를 부분을 인식하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익 자체를 혼자가 아닌 지역이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간 결과 작은 면 소재지에 있는 이 협동조합이 일 매출이 한 1,200만 원,
월 매출로 따지면 7억 정도를 판다고 합니다. 많은 매출을 올리고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경기도 화성에 2호점을 내기까지 했는 게 대표적인 협동조합 한계의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정산하는 어떤 부분 자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정산이라는 부분 자체를 어떤 고민에서 가져갈까요? 이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는 전통시장에서는 정산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민감합니다. 이 부분은 농촌에서 20년 전에 농민들은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선별해서 공동으로 출하해서 공동으로 정산하자는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왜 이런 어떤 부분을 시작했는가 살펴본 결과 이분들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규모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으로 생산이라는 모델을 찾기 시작했고, 출하를 했더니 가락동 도매시장에서는 한 박스에 10만 원 나오고, 대구 매천동 시장에서는 5만 원 나오고, 강주에서 각하동 농산물 시장에서는 3만 원이 나옵니다. 이러면 모든 물건들이 서울로 해서 몰리게 되겠죠. 이제는 서울이 2만 원 하고 대구는 5만 원 하고 강주는 15만 원 합니다. 그 다음 날이면 이 물건들이 다시 강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출하함으로 인해서 분산해서 적정한 이익을 가져가자는 틀의 기본입니다. 아울러 공동으로 선별하는 어떤 과제도 내가 생산된 상품이 아닌 공동으로 생산된 상품을 규모화를 만들면 해서 속박이라든지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런 어떤 정산과 배분의 틀들이 전통시장도 이제는 주변에서 전통시장 내에서 찾기보다는 외부의 다양한 요소들을 찾는다면 전통시장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협동조합을 만듭시다, 로컬 직매장을 합시다, 가공센터를 하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활성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숨겨져 있는 새로운 그 속에서의 방법과 시스템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공센터라는 부분 자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 가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생산된 어떤 상품들을 전통시장은 적석 가공 허가만 받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홈쇼핑이든 대형 유통매장이든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재료 가공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현재의 법률적인 기본 틀이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한 구역 내에다가 우리가 가공센터를 만든다면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상인분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상품들을 적석 제조가 아닌 가공품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 시장 상품들도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 틀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선례가 완주군과 문경시가 했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로컬 직매장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통시장도 이제는 공동 판매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컬 직매장을 첫 시도했는 곳은 사실은 경산에 있는 하양공설시장이 마트형 시장을 만들 때 첫 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공동으로 만들어서 바코드를 설치하고 나왔을 때는 모든 상품들이 노출된다는 부분 자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 자체 단계에서 하지는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컬 직매장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영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일찍 장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찍 문을 닫는 부분 자체를 전통시장 로컬 직매장에 있다면 내 물건을, 팔던 물건을 로컬 직매장에다가 갖다만 놓고 집에 가더라도 판매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구조적인 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로컬 직매장의 형태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팔던 물건들을 이제는 조리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마을기업 사업이라는 새참술이라는 마을기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작지만 작은 하나의 로컬 새참술이라는 직매장을 통해서 150명 이상이 소득을 창출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업에는 작게는 배달사업은 지금까지는 주변에 있는 킥이라든 택배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게 기본적인 형태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시장 물건들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공동으로 배송할 수 있는 배송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전통시장 상품도 새로운 판매라는 개념에서 접근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통시장 사업에서는 나갈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식도락이라든지 때라지 쇼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자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통시장은 이제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협동조합을 만들기만 하면 누군가가 저절로 소득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운전면허증을 딴딴한 어떤 개념에서 바라봐야 될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운전을 할 거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사업계획서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사업보다는 작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우리가 공동으로 구매해서 갈 수 있는 사업 부분이라는 부분 자체를 만들어 간다면 전통시장도 이제는 작지만 새로운 출발을 나갈 수 있는 깃털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지금까지 협동조합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송강 전통시장. 60여 점포의 소규모 시장이지만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시장으로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저희 송강 전통시장은 한 20년 됐는데요. 2008년도 1월 달에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지금 협동조합이 작년에 과제로 해서 지금 도시락 사업으로 해서 지금 많이 번창이 돼 갖고 있고요. 규모는 작지만 시설은 수준급.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이 가능했는데요. 시장 안에 협동조합 공동 판매장까지 딱 자리 잡고 있으니 이렇게 든든할 수가 있나? 협동조합 하면서 도시락 하면서 이 옆에 있는 상품을 사다가 다른 데로 팔고 또 도시락 사러 오시면서 홍보가 되면 그분들이 시장에 오셔서 우리 시장에 있는 물건을 또 사가시잖아요. 이제 그런 걸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공판장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바로 협동조합의 효자 아이템 송강도시락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푸짐하게 담긴 반찬들로 보기만 해도 군침이 그냥 꼴깍 돈다 돌아. 쌀도 최고 좋은 거 쓰고요. 재료도 최고 좋은 걸로 쓰고. 예, 당일날 하는 거는 당일날 다 소비가 되는 게 저희들의 아주 장점이에요. 언니 저 돼지고기 사갖고 와요. 그때 어디론가 급히 가시는 상인 회장님. 돼지 불고기가 메인이거든요. 이거 돼지 불고기 사러 가요. 반찬 재료 하나하나 시장에서 직접 장보기는 기본. 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작은 돈이라도 필히 카드로 구매하신다고. 현찰로 하면 괜히 공금 횡령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속된 말로 제가 다른 데 현찰로 하다 보면 쓰여질 수도 있잖아요. 저 개인으로.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다 카드로 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협동조합원의 일원으로 꼼꼼하게 임무 수행 완료. 본격적으로 반찬 만들기에 돌입하는 송강도시락 협동조합팀. 지글지글. 갓 구입한 신선한 재료로 돼지 불고기를 만들기도 전에 울리는 전화 벨소리. 네, 안녕하세요. 도시락입니다. 반찬 만들기 무섭게 주문 전화가 물밀듯이 밀려오는데요. 27개 주문 전화. 김이 모락모락 따끈한 반찬을 도시락에 한가득 담으면 배달 준비까지 완료. 정성 담긴 도시락을 들고 달려라, 아우 달려라. 직접 배달까지. 그나저나 송강 전통시장 협동조합은 작은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많이 좀 출자를 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가입을 해갖고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정말 조그만 시장을 크게
큰 시장 못지않게 붐을 일으켜서 하루에 도시락이 그래도 한 400개, 500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갈 수 있게 하는 게 제 방향이고 꿈입니다. 뭉치면 산다는 정신으로 의기투합해 최고의 성과를 이뤄낸 송강 전통시장 협동조합. 상인 여러분, 지금처럼 서로 도와가며 쭉 발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잘만 운영을 한다면요, 협동조합이 갖는 이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협동조합 붐이 일고 있다고도 알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 전통시장에서는 크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첫 번째는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상인분들에 대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들이 그동안에 좀 적었다고 아마 하면 또 이해가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아직까지는 내 장사, 내가 하는 개인적인 부분이 우선이지 공동으로 해서 더 큰 것을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생각보다는 개인 장사가 우선인 결과가 전통시장 협동조합이 이렇게 꼽히지 못한 결과라 아직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제가 궁금한 게요. 이 방송을 보고 난 뒤에 우리 전통시장에도 협동조합을 꼭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상인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이게 전통시장도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법입니다. 네. 법이기 때문에 법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좀 딱딱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협동조합을 하면 상인분들이 보면 우리 전통시장에 100명의 상인이 있다면 100명 모두가 협동조합 참여해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보다는 첫 번째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한 7명 정도만 모였어서 그냥 하겠다는 초기에 발기인 대회를 열고 그분들 주축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라는 어떤 구상을 짜면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인가를 내는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등록을 하고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총회를 하고 해서 절차를 밟는다면 협동조합이 출발점이 될 거고요. 그 속에서 다양한 어떤 문호를 열어서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누구나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익을 공유하게끔 참여할 수 있는 문을만 연다면 협동조합의 출발과 부분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나가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잘 알고 시행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곽주한 강사님이 말하는 장사의 비밀, 첫 번째로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전통시장 협동조합은 땡땡을 좋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협동조합은 제 생각에는 단합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쉽네요. 아닌가요? 예. 그게 아니라면 예. 아무래도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수익 사업을 좋아한다. 이게 아닐까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공동을 좋아한다고요? 왜 공동인가요? 전통시장은 이 공동의 협동조합이라는 어떤 개념은 협업이라든지 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해야지만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얻는 게 협동조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동이군요. 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장사의 비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성공 열쇠는 땡땡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글쎄요, 이 협동조합에 또 성공을 하려면요, 뭐니 해도 이 머니, 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금도 필요하겠죠. 근데 자금이라기보다는 또 새로운 어떤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렇군요. 예, 더 중요한 부분 자체는. 한번 보실까요?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보실까요? 하겠습니다. 예. 신뢰입니다. 이 협동조합이 가져가는 부분 자체는 서로가 신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합원 간의 신뢰. 믿음이 이 신뢰가 바탕이 없으면 협동조합은 성공하지 못하겠죠. 두 번째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사업이기보다는 정부가 주는 여러 가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기업이 가져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의 신뢰죠. 이런 어떤 신뢰가 없다면 협동조합은 성공할 수 없다는 부분 자체이기 때문에 신뢰라고 답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상인들에게 또 고객들에게 정부나 지자체에게도 신뢰를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협동조합으로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부분 자체를 듣다 보면 생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통시장이 고령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농촌이 고령화되듯이 전통시장이 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자체는 이제는 우리 전통시장도 협동이라는 그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경영하고 내 것만이 아닌 지역의 공동체로서 나갈 수 있는 틀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출발한다면 이 전통시장도 반드시 희망이 있으면서도 전통시장이 지역 전체를 앞서갈 수 있는 기관으로서 분명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전통시장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을 위해서 화이팅! 네, 파이팅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강의로 또 설명해 주실 건가요? 전통시장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통시장 장사 안 되는 이유는 대형마트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대형마트보다는 지역에 있는 자원들하고 어떻게 윈윈해서 나갈 거냐, 그것을 찾는다면 그 속에서도 또 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다음 강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전문가 박지환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인 스스로 자립적인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다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면 전통시장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전통시장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